자, 강론 목차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강론 목차를 보면 우리 강론 교재는 크게 요 개인적법에 관한 제가 있고요. 이 개인적법에 관한 제라고 하는 것은 개인끼리 충돌했을 때, 그렇죠? 발생하는 범죄들입니다. 개인과 개인. 그 생명과 신체에 관련된 죄들이 나와 있죠. 살인이라든지, 뭐 상해 폭행이라든지, 뭐 주거침입이라든지, 뭐 협박이라든지, 뭐 체포감금, 뭐 강간추행이라든지,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 업무방해했다는 부분, 뭐 절도, 강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다 개인끼리의 분쟁에서 나타나는 범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개인적법에 관한 죄는 챕터 1장 1부터 이제 5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특히 이 5와 관련된 것이 재산죄입니다. 나머지는 비재산죄입니다. 이 재산죄가 좀 어려워요. 초보자는 더욱 아주 어렵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도 이 재산죄 파트를 좀 어려워합니다. 특히 여기 횡령하고 배임죄 부분이 좀 어려워요. 그 형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법이라든지 민사집행법이라든지 이러한 법률 용어들이 막 튀어나오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판례도 많이 쏟아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재산죄를 보게 되면 절도, 강도 이 개개의 범죄들을 공부하기 전에 일반론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재산에 관련된 이제 일반적인 용어들을 좀 배우고요. 그리고 나서 이 절강도를 배우게 되는데 이 절도부터 해서 이 손괴죄는 전부 다 객체가 타인 소유입니다. 타인 소유가 객체이지만 이 권리행사 방해하는 죄는 자기 소유가 객체입니다. 자기 소유물이 객체인 거예요. 이 권리행사 방해죄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크게 하나는 권리행사 방해죄이고 또 하나는 이 강제집행면탈죄인데 뭐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은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 들어가죠. 요거는 타인 소유, 자기 소유가 객체물이다 이거예요. 그다음 물론 이제 절도 강도부터는 전부 다 타인 소유라 했는데 물론 이제 횡령이나 배임 같은 경우에는 뭐 타인 재물 보관자, 타인 사무 처리자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크게는 2절부터 9절까지가 타인 소유다 이렇게 일단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자, 그다음 또 봐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여기 살인죄 같은 경우는 예비인모 있다는 거 아시죠? 강도죄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은 살인과 강도는 옛날부터 줄곧 예비음모 처벌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랬었던 것이 2013년도에 들어오면 요 강간죄 파트에서 예비음모가 들어옵니다. 강간죄. 그리고 그때 약취인 인신매매도 똑같이 예비음모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법에서는 살인과 강도 그리고 약취인 인신매매와 강간죄 부분에서는 예비음모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죄는 다른 죄보다 형법 개입이 한 템포 빨리 개입하더라.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목차를 가보면요.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는 뭐예요? 개인과 사회와의 문제죠. 사회와의 문제이고 국가적 법익은 개인과 국가와의 분쟁 문제입니다. 국가와의 문제입니다. 자, 일단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로서는 뭐 여기 방화죄가 출제가 잘 되죠? 방화죄. 물론 이제 개인과 개인끼리 원한이 생겨서 그 집에 불을 질러버리지만 그 집만 타면 좋지만 옆집까지 타잖아요. 옆집도 타고 옆 동네도 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회의 문제로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입니다. 교통방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곳은 출제가 잘 되는 것들이죠. 자, 그리고 여기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로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니 해도 요 문서입니다. 문서. 양이 아주 많아요. 이 재산죄 못지않게 어렵고 양도 많고 방대합니다. 물론 이제 문서죄를 알려면 그 전에 통화라든지 유가증권을 배우고 와야 되긴 하지만 일단 거의 출제는 거의 문서죄 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나머지는 쉬운 것들이고요. 그 다음 뭐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이것은 국가적 법에 관한 죄라고 했죠. 이것은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로서 내란죄, 외환죄를 배우는데 이 내란죄, 외환죄는 과거에 그 경간부 시험에 좀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나머지 승진이라든지 이런 채용에서는 잘 출제가 안 되고 경간부에서는 조금 나왔는데 요즘은 모르겠어요. 요즘은 그래도 공부는 해야 되겠죠. 공부는 다 해야 됩니다. 자, 국가적 법에서 제일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이 이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입니다. 이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는요, 양이 얼마 안 돼요. 양이 뭐 한
200페이지 약간 빠지는데 아주 출제가 잘 됩니다. 가장 마지막에 있지만 보통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힘이 많이 들잖아요. 앞에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는 약간 지칠만한도 한데 이쪽에서 아주 출제가 잘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쪽이 재산제보다는 출제가 더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제는요, 페이지가 많아요. 페이지가 지금 한 3, 400페이지 정도의 분량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 개수랑 여기에서 출제가 되는 문제 개수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왜? 공무원 관련된 것이 거의 이쪽이거든.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직무유기죄 있죠. 직무유기죄, 뭐 직권남용이라든지 뇌물죄 같은 경우 다 이쪽으로 몰려 있거든요. 도주와 범인은닉죄 전부 다 경찰이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위증이라든지 증거인멸이라든지 무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공무원 시험과 아주 밀접하기 때문에 출제가 아주 잘 되는 파트들이다. 꼭 좀 봐두시고 아주 어려운 건 없습니다. 뭐 공부할 만합니다.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